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볼보의 순수 전기차고요. 디자인은 기존의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을 유지하면서 볼보의 각지고 약간 단단한 느낌을 전면에서는 잘 구현해줬습니다. 언뜻 전면에서 볼보 XC40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측면에 와서 보게 되면 뒤쪽으로 유려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이 SUV 형태에서도 이런 크로스오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볼보의 물오른 디자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운전석 휀다랑 본닛이 만다는 이 끝부분에 스웨덴 깃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에서 세리머니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뒤쪽에서는 볼보의 수평과 수직을 아주 잘 활용하는 테일라이트를 훨씬 더 부각시켜주고 있죠. 앞뒤도 손잡이에 감저 조명 꼼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인데요. 앞쪽은 굉장히 밝다고 느꼈는데 뒤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밝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앞쪽 도어 측면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낮에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인 줄 알았는데 야간에는 꽤 근사한 앰비언트 라이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풋램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헤드램프의 직진성과 광원의 폭 아주 좋고요. 오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국도 구간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조금 달릴 때 터널을 들어가고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도 구간에서는 지금처럼 조향하고 같이 움직여지는 헤드램프 조사각의 이 초점만 잘 맞춰주는데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주행에 크게 무리가 있거나 야간 시야 확보가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같이 헤드라이트가 움직여주니까 야간 시야 확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되는 것 같죠. 꾸준하게 밝은 시야 좋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윈 모터 방식입니다. 78kWh에 300kW, 660Nm인데요. 마력과 토크로 환산해보면 약 408마력에 67.8kg/ms 정도 됩니다. 제로백은 4.7초로 알려져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고 전비는 kWh당 4.1km입니다. 프렁크 커버도 깔끔하고요.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간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도도 좋은 편이고요. SUV의 기본 플랫폼에서 쿠페 형태의 라인을 잘 뽑아줬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이나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잘 담아주고 있고요. SUV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이 뒤쪽을 저렇게 예쁘게 처리를 해주니까 뭔가 또 다른 세그먼트가 하나 더 개척되는 느낌입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20이고요. 휠 아치 부분과 도어 하단부는 바디 컬러와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SUV의 느낌을 조금 더 잘 담아낸 듯 싶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고려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세련돼 있고 입체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선정에서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 너무 예쁘게 잘 마무리했죠.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휀다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충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잭을 뺄 때 이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락 걸린 거를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뒤쪽에서 보면 앞쪽에서 봤던 약간은 이 뭉툭한 이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면서도 어색하지 않고 예쁘게 디자인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볼보 특유의 테일라이트 덕분에 뒤쪽에서의 안정감이 높은 편이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측면이나 후면부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SUV 느낌보다는 세련된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죠. 라인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잘 담아주고 있는 위쪽 스포일러도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포일러는 다운포스까지 충분히 고려한 모습입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면 작동을 합니다. 소음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워낙에 이 CC 자체가 공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고요. 측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측면 내장 패키징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으로는 약간의 홈도 파여져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이 패널 자체는 접이식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 접어서 아래쪽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당겨서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아이디어 참 좋고 두툼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공명음 같은 것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습니다. 2열 등받이도 접어서 좀 볼까요? 2열 등받이는 뒷좌석 문을 열고 이 등받이 위쪽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는 자동으로 접히고요. 비교적 앞쪽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공간 확보에 유리한 편입니다. 이 정도 각도면은 차박이나 솔캠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제 뒤쪽 라인을 쿠페형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뒤쪽에서 죽는 공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XC40에 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글쎄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나 경쟁력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눕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이 길이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위쪽에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키는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기차만의 개성을 조금 더 불어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키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 음각 처리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등급이나 크기를 감안해보면 제법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체결감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스티치를 두고 있고 시트 재질이 몸에 닿는 부분은 이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도어 측면하고 이 바닥 재질의 이 카펫을, 재질도 특이하지만은 컬러를 약간 힘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어는 XC40하고 같은 형태에 띄고 있고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개성을 불어넣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인데요. 제가 처음 이 볼보 차량들 시승할 때 사이드미러 접는 걸 몰라가지고 되게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L, R 동시에 2개 딱 누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이드미러를 접고 펴고 할 수 있습니다. 넷포켓은 크기나 이 각도 같은 것들 적절하고요. 사이드 스커트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실내로 연결되는 이 플레이트에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고 리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등급에 비해서 편안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날개가 많이 나와서 몸을 잘 잡아준다라기보다는 이 스웨이드 재질 때문에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센터 터널 높이도 적당하고 측면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좋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사용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풋레스트는 커버를 조금 넓게 가져가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적용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메인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리 버튼은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전동 테일게이트 스위치만 깔끔하게 있고요. 전 요 디자인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재질도 좋고 마무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에어벤트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재질 같은 것들도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내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스티어링에는 3스포크 타입인데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루프는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틸팅 기능이 되거나 아니면 안쪽에 커튼 같은 것들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별도의 전원 스위치, 시동 버튼은 없고 그냥 차에 탄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기어 노브 이렇게 조작을 하면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죠. 클러스터 구성은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아주 제대로 구현이 잘 되어 있는데 안쪽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깔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로형 디스플레이에도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HUD는 아쉽지만 없고 방향지시 등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에 관련된 기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과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도 근사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라서 아직까지도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 T맵이 딱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화각도 좋은 편입니다. 어라운드 뷰 했을 때에는 이 왜곡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밝고 화질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물리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 위에 화면 잠깐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 공조장치 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자체나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이 그렇게 답답하거나 쓰기 어려운 구성은 아닙니다. 통풍 시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은 적용이 되고요. 플로우 서비스라든가 누구 오토 같은 것들은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죠. 공기의 질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랑 실내에서도 운전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물리 버튼과 이 키 같은 것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위치시킨 거 참 잘한 것 같고요. 볼륨 컨트롤 굉장히 큼직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갖춰 놨고요. 여기도 살짝 수납이 있긴 하거든요. 정확한 용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수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어 노브는 되게 짧고 작아가지고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컵홀더는 높낮이가 조금 다르죠.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그냥 다 빼가지고 전체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놨습니다. 이런 건 참 이 확장성 좋게 가져가는 거는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뒤쪽 공간도 나쁘지는 않은데 LED로 조명 하나 깔끔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열리죠. 공간도 아기자기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데요. 이 부분 레버를 이렇게 뒤로 열고 문을 닫으면 여기에 이제 이 짐 같은 거 걸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핸드백이라든가 이 쇼핑백 같은 거 걸어 놓으면은 의외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 2kg까지 버틸 수 있다네요. 이 패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천장으로 올라가는 내장 소재도 좋고요. 마무리도 깔끔합니다. 클립 적용돼 있고 커버에 LED 조명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조명은 LED고요. 이게 바로 팍 들어오지 않고 은근하게 쭉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좀 분위기가 있다 그럴까요? 실내 거울은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테두리가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상 후면 시야 확보가 유리한 건 아니지만은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보이긴 하네요. 도어 오픈 각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승하차는 불편함 없고요. 유리는 조금 남기는 하네요.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뒤쪽에도 맥포켓은 어느 정도 공간 확보해 줬습니다. 시트 측면에 보면 XC40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을 갖춰 놨는데 은근히 또 여기에 뭐 넣고 이동해 보면 편하더라고요. 공간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디자인 이렇게 예쁘게 쭉 떨어지는 이 라인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기는 하네요.
헤드레스트가 약간 작은 듯 싶고 조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그리고 각도도 좀 서 있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도 조금 아쉽고요. 볼보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죠. ISO 픽스도 적용이 돼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춰놨습니다. 암레스트 크기나 각도 같은 것들은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바닥도 움푹 파여 있고,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상단까지의 이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발공간 여유 좋습니다. 무릎도 여유 좋고요. 가운데 턱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3분이 앉았을 때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이 발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벤트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이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요거 구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습니다. 볼보의 디자인은 참 심플하면서도 잘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T맵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니까 한동안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 스펙이 상당한 편인데도 도심 주행에서 승차감의 저하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출렁출렁 한다라기보다는 쫀득쫀득하면서 좀 탱탱한 느낌? 근데 묘한 게 튀거나 단단하거나 허리에 부담이 오는 그런 승차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55k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번 풀 충전을 진행해 봤거든요. 근데 모두 다 400km가 넘긴 하더라고요. 한 번은 430, 한 번은 442km가 나왔는데, 글쎄요, 요거는 사계절이 지나고 나서 측정을 해야 좀 제대로 된 값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6월 초의 날씨에서는 한 번 충전했을 때 400km 이상은 여유 있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부드러운 승차감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요. 지금 맨홀 구간을 한번 지나봤는데,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갈 때도 휠 타이어 스펙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CMA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량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승했던 폴스타2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약 30km 중반에서 40km 중반 정도가 가장 전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도심에서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짧은 거리를 주행하시더라도 전비의 저하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생산한 전기차들에 비해서 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기차들, 특히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들의 그 전비라고 할까요?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평균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전비는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들은 체감상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전비를 기록을 했는데, 유럽에서 들어온 차량들은 제 그냥 이 느낌상, 체감상 실제가 조금 더 좋았다. 실연비가 이 재원상의 전비보다는 조금 좋았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T맵 인포테인먼트는 이 음성 명령, 자연어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말로만 해서 음성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식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T맵 인포테인먼트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그 익숙한 정도? 선호 정도가 상당히 높은 시스템인데, 클러스터 안쪽에도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고요.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에도 T맵이 제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용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OTA 같은 경우는 15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 무료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구 오토나 플로어 서비스 같은 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도 편하게 음성 명령하고 연동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이 A필러 쪽의 처리가 깔끔합니다. 너무 바깥쪽에서 봤을 땐 두툼한데 안쪽에서 보면 너무 두터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썬루프인데요. 유리로 돼 있는 것까지는 좋고 또 열차장도 기본적으로 잘 돼서 뭐 여름에 뜨거워서 머리가 뜨거워서 못한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썬루프는 뭐 틸팅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픈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틸팅 정도만 됐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이 A필러 끝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에서 봤을 때의 어떤 익스테리어적인 효과, 디자인 면에서도 좀 멋스러운 느낌들 전달 잘 해주고 있지만 실내에서 보면 이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게 소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요만큼 공간을 주고 이 뒤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 듯하게 이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거울 자체도 이 테두리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한 80% 정도는 일반 미러고 20% 정도는 광각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야 확보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사각지대가 많이 줄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리야 IM 틀어줘. 아이브의 IM 들려드릴게요. 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도심 주행에서 브레이크에 스트레스를 조금 덜 줄 수도 있고요. 또 정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버튼이 없어서 이 오토홀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차된 상태에서 벤츠나 일부 포르쉐 차량들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한 번 더 꽉 밟으면 H라고 지금 조그맣게 보일 것 같긴 한데요. H라고 마크가 뜨면서 오토홀드가 작동이 되는데요. 족동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너무 없어서 메뉴로 한참 찾았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밟아주면 오토홀드가 작동됩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봅니다. 조석 이 수납함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이 떠놓은 소리가 나서 제가 화면에 지금 보시면 수건을 좀 대놨어요. 소리가 나가지고 이 리뷰할 때도 수음이 될 것 같고요. 또 ASMR 같은 거 찍을 때도 좀 거슬릴 것 같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승차만의 이 잡소리는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좀 바라보고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고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거기서 핸들의 강도를 조금 단단하게 가져가는 그 부분만 있는데요. 딱히 뭐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서 답답하거나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트윈모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8마력에 토크는 67 정도, 67.8인가요? 아무튼 마력과 토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다만 뛰어난 실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의 힘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시속 185까지만 달릴 수 있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커팅이 되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셋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는 충분히 더 견딜 수 있거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의 밸런스가 좋고요. 특히나 중음하고 저음이 조금 단단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제 고음 같은 경우는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되는 BMW 사운드 시스템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XC60, XC90에 적용되는 사운드 시스템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트윈모터 장착되어 있어서 사륜구동을 갖추고 있고요. 전기차들의 사륜구동이 오히려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의 사륜구동보다 기계식이나 전자식 사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 그립 같은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 특유의 그 그립을 제어하는, 민감하게 제어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배터리 팩이 밑에 이렇게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배분에서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요 두 가지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고속에서 차량을 선회시킬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라든가 모터의 힘은 충분한데 이 차는 너무 제어를 좀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치고 나가는 느낌들, 순간적인 토크감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치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너무 좀 제어를 많이 해둬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요. 고무 몰딩 부분이 굉장히 좀 치밀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닫아보면 위로 올라갈 때 꽉 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타이어 스펙이 조금 있는 편인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음에 대한 대책은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큰 진동 같은 것들, 진동에 있어서의 대비책도 좋은 편인데요. 하체 쪽에 세팅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도 칭찬해주고 싶고요. 이 양쪽으로 딱 보면 가운데 차선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차량을 잘 유지해줍니다. 가속, 감속도 안정감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앞쪽에 차가 비었을 때 가속이 우웅하고 갑자기 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도 좀 스무스하게 잘 해주고 있네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잘 유지를 해줬는데요. 무게 배분이나 셰시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신차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볼보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기존의 볼보 이 디자인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것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기존 디자인도 선택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요. 도심 구간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고속도로에서 이 크루징을 할 때 한 100에서 120 정도 크루징을 할 때의 편안한 느낌, 좀 든든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부담을 느낄 그럴 정도의 세팅은 아닙니다. 일렬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예쁜 디자인, 이 쿠페 형태로 C필러 쪽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 공간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C40 리차지보다는 XC40 리차지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경우는 미러 끝쪽에 이렇게 꺾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야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방 시야를 보면서도 살짝 견눈질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상 볼보 C40 리차지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